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천연물 활용 이번 주 6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은 우리가 앞에까지 해표약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해표약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신혼 해표약 그리고 신양 해표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천연물 활용에서 이 해표약은 어디에 쓴다? 이 일반적으로 감기약의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원 해피약은 발열 오한 중에서 오한이 심한 경우, 그리고 콧물이나 가래가 묽은 가래, 흰 가래, 투명한 가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풍한증이라고 해서 이 따뜻한 천연물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신양 해피약은 이 스스로가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열성 감기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발열 오한 중에서 발열이 심하거나 혹은 가래나 콧물이 노란 콧물이 나오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이런 열성 증상이 있을 때는 신양 해피약을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양 해피약에는 또 특히 감기약 이외에도 피부병에 효과가 있는 약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또 우리가 배울 게 이 청열제입니다. 이 청열제는 다른 말로 이게 현대 지금에 이제 적용되는 이야기로는 해열제가 있겠죠. 자, 해열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해열제는 열을 내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이 청열제, 이 해열제는 어, 열을 내어주고 또 우리 몸에 염증,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열이 있다는 거는 열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다는 거는 우리 몸에 어딘가가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다는 아닌데 대체로가 염증으로 인해서 몸에 열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천연물들은 이 청열제에 포함되는 천연물들은 소염 작용 그리고 살균 작용이 강한 이 천연물입니다. 그래서 천연 항생제라고도 불리는 이 천연물들이 보통 이 청열제에 많이 포진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열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청열약을 배울 때 이 청열약을 우리가 기미론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배운 기미론을 생각을 하면 이 기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청열제면 해열제고 해열제면 이 기, 그러니까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천연물들은 왜냐하면은 이 청열제라는 게 해열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열을 풀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차가운 쪽에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천연물 활용해서 이 청열제에 들어가는 이 천연물들은 다 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열을 내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맛은 어떤 맛이 대체로 많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그때 우리가 내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맛, 이 쓴맛을 이야기했습니다. 쓴맛. 그래서 이 쓴맛을 가지고 있는 이 천연물들의 효능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했을 때 제가 그때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내어주는 작용이 가지고 있고 또 이게 말려버리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열을 내어주거나, 하나는 기를 내어주거나, 하나는 덩어리를 내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청열제에서 이 쓴맛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들이 또 많이 포진해 있는 것들은 여기서는 당연히 청열제니까 열을 내어주는 작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청열제 이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줄 천연물은 이 거무나라는 천연물입니다. 이 거무나는 이 천연 항생제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거무나는 이 금금자에다가 그 은자는 그 은화할 때 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은 동할 때 금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금이나 은을 화폐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동가도 바꾸지 않는 이 식물이 우리가 거문하다고 이야기를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상당히 또 좋은 천연 항생제 하나로 이렇게 해열 작용, 소염 작용이 뛰어난 천연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문화가 뭐냐면은 인동 덩굴입니다. 인동 덩굴.
혹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보면 이 꽃이 이렇게 생겼고 이 꽃대, 이 화대, 그 꽃대와 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약용을 씁니다. 오른쪽으로는 이 꽃대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면 이렇게 이 인동 덩굴에 이 꽃대가 보이시죠? 저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이거는 그렇게 그 우리 몸에 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금운하의 기원을 보시면 금운하의 기원을 보시면 인동과에 속하는 단연생 이 반상록의 덩굴성 목본인 인동 덩굴의 화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뇌. 화대는 그 꽃받침하고 이 꽃을 이야기합니다. 꽃봉오리하고를 우리가 화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의 약성을 이 금운하의 약성을 보시면 기가 뭐죠? 여기서 기는 차가운 성질, 성질은 차가운 한, 그리고 미는 맛은 감이죠. 감은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와 위장 그리고 심장경에 약효를 발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효능을 보면 효능은 청열 해독 작용입니다. 청열 해독 작용. 그러니까 해열시켜주고 청열은 해열시켜주고 또 해독 작용.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해독 작용은 이 열독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어떤 뭐 독극성 뭐 농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독시켜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열독을 해독시켜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이 열독이라는 것은 고열로 인해서 생기는 부가적인 증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막 올라오면 이 가볍게는 뭐죠? 갈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갈증이 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우리가 몸에 열이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심박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다 보면 이 혈액의 이 순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이게 우리가 생리적인 조건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쉽게 우리 몸에 그 약한 그 모세혈관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열이 오랫동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코에서 피가 난다든지 혹은 눈시 핏줄이 터진다든지 혹은 소변이나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이는 출혈 증상 이런 것들 증상 있죠. 이런 것들도 막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 열이 나고 시력이 팍 이게 시력 순환에 이 빨라지거나 열이 나고 열이 오랫동안 나면 결국은 각종 염증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염증 증상이나 혹은 피부에 어떤 그 피부염 같은 것들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결시켜 주는 게 바로 청열 해독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산풍열. 소산풍열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산풍열이라는 글자를 많이 봤죠. 소는 소통할 소자, 산은 흩어뜨릴 산자, 그리고 풍열을 소통을 빼주고 흩어뜨려 준다는 이야기. 이게 뭐냐면 풍열성 감기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풍열성 감기에 효과가 있는 게 우리가 앞에 해표약에서 대체로 어떤 약들이었죠? 신양 해표약이었습니다. 박하나 우방자나 우리가 뒤에 배웠던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보통 보면 소산 풍열 작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풍열성 감기에 효과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거문화는 그러니까 발열이 심하거나 오한보다도 발열이 심하고 그리고 콧물이나 가래가 노란색 그러니까 염증이 있다는 이미 염증이 진행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몸살 기운이 있는 이런 증상에도 이 거문화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혈지리는 뭐냐면은 이 청열 해독과 같이 연계가 되는 그 효능으로서 양혈은 뭐냐면 선할 양자 피혈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서늘하게 해줘서 리는 이질리자입니다. 이질을 거치게 해준다는 겁니다. 피를 서늘하게 해서 이질을 거치게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피가 뜨겁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몸에 염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피가 뜨거우면 결국은 뭐냐면 세균 번식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혈액이 순환이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또 빨라지면서 각종 어떤 취약한 데다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를 선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피가 뜨거우면서 생기는 건 좀 전에 이야기했던 피가 뜨거우면 각종 출혈증이 생기겠죠. 출혈증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각종 출혈 뭐 코피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만 또 우리가 피부에서 이 표피에서 그러니까 피하 지방에서 이 출혈이 생기면 피하 지방 출혈이 뭡니까? 우리가 멍자국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각종 그 반점 같은 것들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피하 지방 출혈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혈은 해독하고도 어느 정도 이거 일맥상통한 이야기고 그리고 지리가 있습니다. 지는 거칠 지자, 이는 이질 이자, 이질을 거치게 해준다. 그러니까 각종 이질성, 이질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설사를 하는 거. 설사가 심하다 보면 이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는 이질성 질환 같은 것들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감기에도 효과가 있고 각종 그 염증 질환에도 효과가 있고 또 특히 이질로 인해서 이 변이나 이 설사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이런 증상에 효과가 있는 이 천연물이 바로 이 거무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타를 한번 보시죠. 자, 흰색 꽃이 피고 나면 이내 노란 금색이 되었다가 짐으로 흰색 은과 같고 노란 금색 그러니까 노란색은 금과 같다 해서 거무나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마시는 차로도 효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꽃을 이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차로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차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성을 보시면 단맛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청열제의 첫 번째 거문하는 해열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종 염증성 감염성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천연 항생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염 작용, 염증을 깔아앉혀주고 배농 작용. 배농은 뭐냐면 배출할 배자, 농은 고름 농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름을 배출시켜주고 또 살균 작용이 뛰어나므로 각종 이질 그리고 종기, 피부 창양이란 말이 나오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피부병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종 종기나 각종 피부병 그리고 각종 염증성 질환, 인후염 등에 활용을 합니다. 각종 염증 중에서 어떤 염증에 효과가 뛰어날까?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귀경을 보시면 폐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폐하고 그러니까 폐염이나 혹은 기관지염, 인후염, 폐하고 연결되어 있는 조직들의 염증에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또 위염에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상에서 열병, 고열, 그리고 또 여름 감기, 오한보다는 발열이 심한 것들. 왜냐하면 여름 감기가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열이 나면서 어떻게 그 소화기 계통과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철에 이 감기에 걸리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에어컨을 오랫동안 쐰다든가 혹은 더워가지고 찬 음료를 많이 마신다든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이게 감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런 더울 때 찬바람을 많이 쓰거나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걸 많이 복용하면 당연히 그 복통이나 혹은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감기의 특징은 발열과 소화기 장애를 같이, 그러니까 설사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거문화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질에도 효과가 있고 또 각종 피부병, 피부염 그리고 화농성 염증 질환. 이 화농성 염증 질환 중에서 뭐 우리가 이 화농성 염증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여드름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여드름 같은 것들은 화농성이니까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고 또 내부 장부의 화농성 염증, 이 충수염이나 폐농염이나 간염, 각종 염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천연 항생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폐염, 그리고 급성 전형성 결막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문화는 효능이 각 세 가지, 이 청열 해독 작용과 그리고 소산 풍열 작용, 그리고 양혈 지리 작용, 이 세 가지 효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청열약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줄 천연물은 연교입니다. 연교. 자, 여러분들 이 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는 꽃입니다. 이 연교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 이 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우리 개나리의 그 씨앗, 열매를 우리가 연교라고 합니다. 이 그 개나리의 열매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요 씨앗이 보이죠. 요걸 우리가 약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개나리도 천연 항생제 중에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나리가 천연 항생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쪽 계통에 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연교가 천연 항생제에 뛰어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능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연교는 이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감목인 개나리 혹은 의성 개나리, 이 당 개나리의 이 과실을 우리가 연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약성을 보시면 이 개나리의 약성을 보시면 기가 우리가 기미론에서 기가 뭐죠, 여러분? 기가 여기서는 이 성질이 되겠죠. 성질은 미한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미는 뭐냐면은 적을 미자, 미세하다 할 때 미자입니다. 미세먼지 할 때 미자. 미한은 조금 차갑다는 뜻입니다. 조금 차갑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갑지 않고 조금 차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는 쓴맛. 그러니까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쓴맛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기를 내어주거나, 열을 내어주거나, 덩어리를 내어준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효능을 보시면 청열 해독 작용.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청열제죠. 청열제의 천연물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능들이 보면 청열 해독 작용입니다. 청열 해독 작용. 계속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 청열 해독 작용은 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열 해독은 계속 이야기했지만 청열은 해열 작용, 그리고 해독은 뭐냐면 열과 관련, 그러니까 열로 인해서 고열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증상들을 풀어주는 작용들, 열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염증이나 해열 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청열 해독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쓴맛에 내어주는 작용 중에 하나가 뭐 그 덩어리를 내어준다고 했죠. 여기서는 염증을 내어주네. 소옹상결, 소는 사라질 소자, 옹은 종기 옹자입니다. 종기를 없애주고 산은 흩어뜨릴 산자, 흩어뜨릴 상자. 이 결자는 뭉칠 결자입니다. 뭉쳐져 있는 것을 흩어뜨려 준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옹상결은 종기를 없애주고 뭉쳐져 있는 것을 풀어준다는 건 뭐냐면은 소염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현대에서 소염작용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종 열독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열, 갈증, 그리고 추열증, 그리고 염증,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있으면서 이 소홍상결은 이 소염작용을 없애주는 걸 좀 더 강조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타를 보시면 기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나리는 가을에 열매가 달리는데 이 개나리 중에서도 열매가 달리는 의성 개나리는 천연 항생제로 약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성 지방에 나는 개나리는 이 가을에 이 열매가 달리는데 이 천연 항생제로 약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나머지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나리는 그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개나리를 가지를 잘라가지고 땅에 탁 꽂아도 개나리가 잘 자랍니다. 보시면 개나리는 꺾어서 땅에 꽂기만 하면 이내 정착하여 바람으로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해열, 그리고 소염작용, 그리고 살균작용을 함으로 감기, 특히 감기, 그리고 감기도 뭐냐면 이 독감 같은 이 열이 올라가는 증상, 오한보다 열이 심한 증상,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증상, 그리고 각종 종기나 염증 증상, 피부염 등 각종 화농성 염증 질환에 이용하며 특히 해열작용, 그리고 피부 종기, 습진, 인후염, 그리고 충수돌기염, 또 호흡기 질환, 만성 전립선염,
그 연주창은 경부 림프성 결핵을 이야기합니다. 등의 효과적이다. 특히 이 목이 붓거나 아픈 증상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또 그 화농성 염증 질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앞에 우리가 그 거문화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물론 우리가 청열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 약성들이 그러니까 효능들이 그러니까 그 증상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 염증성 염증성 질환들 특히 소염 살균 작용 중에서 각종 그 인후염이나 혹은 이 독감에도 많이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치료할 때는 거문화하고 연교하고 같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문화와 연교는 어떤 궁합이 잘 맞는 천연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살균, 소염 작용이 필요할 때 거문화하고 연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경을 보시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폐, 위, 신장이고 그 거문화는 연교는 심장과 폐, 소장경에 어, 그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